현충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이 우리 헌정사에 처음으로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했습니다. 국회의장도 뽑았습니다. 민주당이 그만큼 급하다는 것이죠. 지금 국회도 열어야 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각종 특검 법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굉장히 서둘러야 한다. 급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의 관계, 양쪽 모두 당권 경쟁도 시작이 됐고 또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이재명과 문재인 조국의 이 사법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야 하는데 검찰 조사는 어떻게 되느냐. 많은 것들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하나하나 가르마를 타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내일 열립니다. 이재명에 대한 대북 송금, 이화영 대북 송금 이 재판 1심 판결이 내일 나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 이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8개월 만에 이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이재명을 대신해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라는 게 혐의입니다. 이화영은 그 이외에도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검찰은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내일 1심 선고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가장 큰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이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는데 그 중간에 이화영 부지사가 있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인 이화영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줬다. 이게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뇌물입니다. 제3자 뇌물. 그런데 이화영 내일 판결에서는, 내일 1심 판결에서는 이 부분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입니다. 대북 송금한 부분.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가 펼쳐지고 있는데 대북 송금을 했다.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만 기소가 됐습니다. 이 기소장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한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화영이 계속 말을 바꿨습니다.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하지 않았다. 쌍방울 측 김성태 전 회장은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이재명에게 모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신이 이재명과 통화도 했다. 이재명을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800만 달러를 보낸 것이다. 그런데 이화영은 계속 말을 왔다 갔다 바꿨습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신진우 부장판사 별의 일을 다 겪었습니다. 재판방에. 이 재판정에서 이화영의 부인이 난장판을 벌이고 또 신진우 부장판사 이 기피 신청을 하고 또 변호사가 사임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소동을 벌이고 이런 각종 사법 방해를 겪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이냐. 그러니까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경기도를 위해서 또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보냈다면 이화영은 사실은 종범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재명의 지시를 받고. 그래서 여기에 이재명이 빠진다면 이게 이화영에 대한 1심 선고는 상당히 불완전한 것이죠. 이재명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있고 난 다음에 함께 재판을 해야 이게 온전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원지검이 그동안 이재명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이화영만 기소를 해서 이화영의 이 판결을 보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겠다. 이재명에 대해서 기소 부분을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화영에 대해서 지금 제3자 뇌물은 아닙니다. 이게 외국환 거래법입니다. 이화영의 뇌물 혐의는 따로 쌍방울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특가법이기 때문에 1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15년이 구형이 됐고 이 부분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화영에 대해서 중형은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가장 핵심은 이화영이 쌍방울로부터 받은 이 뇌물이 아니라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 그룹이 800만 달러, 300만 달러 또 이 대북 사업을 위해서 500만 달러 이렇게 800만 달러를 보낸 것이 맞고 이게 이재명에게 보고가 됐느냐, 이재명, 이화영이 공모한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 판결문에서 이게 인정된다라고 나오게 되면 이재명에 대해서는
곧바로 수원지검이 지금 기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소환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기소를 하겠다. 여기에 구속영장까지 칠 것이냐. 현재 검찰은 구속영장까지 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판결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때 그때도 이게 포함이 됐습니다. 대북 송금 부분이. 그 당시에 세 가지 혐의였습니다. 백현동, 대북 송금, 위증교사. 이 세 가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어처구니 없이. 그 부분에 포함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는 현재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일 판결문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중심으로 독재당이 되어 있어서 이게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게 긁어부스럼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검찰도 그렇고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일 판결문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게 그러니까 이 이재명과 이화영이 공모를 했느냐 이게 인정이 되느냐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방해 부분입니다. 이화영을 통해서. 지금 이화영이 스스로 저지른 사법방해도 차고 넘치고 이재명은 이 재판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을 특검하겠다라고 특검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은 검사,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를 탄핵했습니다. 차장검사를. 또 민주당은 검사와 판사에 대해서 법을 왜곡하는 경우에 탄핵하겠다 또는 법적으로 처벌하겠다. 이런 검사와 판사의 법 왜곡죄, 이런 법안을 지금 발의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법방해에 해당을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판결문에서 이 이화영 대북송금 이 재판에서 사법방해를 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이재명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빠르면 다음 달 말에 위증교사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위증교사는 정면으로 사법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이런 사법방해, 검사와 판사를 겁박하고 있는 것, 이 입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와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특히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이 법정 구속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 대북송금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 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더라도 다음 달 위증교사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재명에 대한 수사 또 재판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문재인에 대한 수사입니다. 문재인 가족에 대해서 이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에 있을 때부터 문재인의 그 문다혜 특혜 부분 또 김정숙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문다혜부터 김정숙 이어서 문재인까지 소환 조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문재인 조국에 대한 이 사법 처리는 전체적으로 한 분위기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당장 구속시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재인 가족에 대한 소환이 일어나게 되면 전국은 또 엄청나게 크게 바뀌게 됩니다. 전국 분위기가. 전직 대통령 가족이 소환이 된다. 지금 뭐 수사는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다혜, 김정숙을 소환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조국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조국은 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소환해야 하고 지금 이미 늦었습니다. 그 다음 그 관련해서 문재인도 소환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가족에 대한 소환이 빨리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대를 하고 있다. 소극적이다. 이원석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이 문재인 조국, 이재명에 대한 수사, 이 형평성을 맞추자라는 게 지금 이원석의 주장인데 이원석이 이제 임기가 2개월 남았는데 이원석이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원석이 언제부터 그렇게 정치적인 균형감을 맞추는 이 기계적 균형감이지 않습니까? 이 죄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은 이 주가 조작 부분은 이미 조사를 한 것이고 서면 조사를 했던 것이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가방을 받은 부분, 이건 지금 계속 최 목사라는 사람의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청탁을 하고 가방을 줬다라고 했다가 아무 청탁 없이 가방을 줬다. 취재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게 말이 왜 이렇게 바뀌느냐. 청탁이 있었다라고 하면 무슨 청탁을 했는지 그걸 들어줬는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청탁한 것이 되면 자기도 걸려듭니다. 이게 취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는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취재한 것이었다. 청탁은 없었다.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소리와 또 뭐 다투고 갈등을 빚고 이런 참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윤 대통령의 말처럼 이 현명한 처신이 아니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어떤 형태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처벌할 건덕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서면 조사를 하고 끝내는 것이 맞다. 무혐의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 조국의 주장인데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공개적인 망신을 주고 모욕을 주고 또 이걸 가지고 계속 더 부풀려서 탄핵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 하나에 불과하다. 이원석이 왜 거기에 놀아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원석은 빨리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문재인 조국 수사 이 부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이원석이 빨리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주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문재인, 문다혜에 대한 수사 이걸 중앙지검으로 옮기는데도 이원석이 빨리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원석은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다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검찰총장이? 이재명이 지금 검찰에 대해서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서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검찰, 검사를 특검하겠다. 검사, 판사,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 지금 이러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이원석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치지 않고 사퇴하는 것도 부담이긴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사표를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가닥을 잡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지금 뭐 국회가 개원을 하고 여당, 야당 모두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7월 25일쯤, 민주당은 8월 20일쯤 전당대회를 열겠다. 국민의힘은 집단 지도 체제냐, 단일 지도 체제냐, 또 경선 룰을 당신 100%냐 아니면 민심을 포함시키느냐 이 논의가 있습니다. 한동훈이 출마하느냐 출마하지 않느냐. 한동훈이 출마할 경우에 뭐 비윤이 될 텐데 그러면 친윤 후보를 대항마로 내세워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을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당헌 당규를 모두 고쳐서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까지 계속 당대표를 할 수 있도록 또 이 당원들이 국회의장 뭐 후보를 선출하는데도 당원들의 뜻을 반영하겠다. 뭐 이런 당헌 당규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친명 일부에서 민주당 일부에서 당헌 당규 개정에 반대한다라는 것은 거의 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 이 당헌 당규 개정하지 않아도 연임만 하면 내년에 뭐 개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여기에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독재 권력을 더 강화하겠다. 권력을 뭐 자신의 힘을 한번 보여주겠다. 뭐 이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을 더 도와주는 이런 꼴입니다. 어제 그 지역위원장 그 연석회의가 열렸는데 거의 일사천리로 이재명의 뜻에 그대로 모두 순종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부분 살펴보면서 먼저 여론조사가 하나 잠시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 상황을 점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일리안이 지난 3일에서 4일까지 ARS 방식입니다. 국민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 한동훈 30.2, 유승민이 27.2였습니다. 3%포인트 차이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이 56.8, 압도적인 1위입니다. 2위는 원희룡
12.7입니다. 유승민은 7.3%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체 국민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44.9였습니다. 적절하다가 41.6이었습니다. 전체 국민들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봤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적절하다가 77.3이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12.5에 불과했습니다. 이재명이 왜 당헌당규 개정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가 이 지금 민주당 지지층은 80% 가까이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데일리안에서 또 한 가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재명 35.6, 한동훈 25.9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80.7%가 지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을 58.6%가 지지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들여다보면요.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독재 체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 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 정도는 거의 양념이다, 쇼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거침없이 달리고 있다. 또 이재명은 당원들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개딸을 비롯해서 당원들 중심으로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이 당권을 쥐고 그대로 달리겠다. 이재명을 지금 막을 수 있는 것은 사법 처리입니다. 사법 처리 아니고서는 이재명을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항하는 국민의힘,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꾸 집단지도 체제를 황우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뽑고 2등한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뽑아서 당대표 거리 시에 이 대비를 하자. 또 이 절충형 집단지도 체제로 하자. 이게 지금 한동훈을 견제하는 것이다. 한동훈 뽑고 그 다음 또 뭐 친윤 후보, 유력한 후보를 2등으로 뽑아놓자 뭐 이런 이야기다. 또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 지금 뭐 30에서 50%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민심을 반영하자라고 합니다. 대다수 지금 현역 의원들을 비롯해서 지도부에서도 30%는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30에서 50%, 30%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것이냐. 이건 지금 현재 단일 지도 체제가 맞다. 이게 봉숭아 학당처럼 이게 완전히 엉망이 된다. 최고위원회의가. 과거에 해봤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우여가 계속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한동훈에 대한 견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견제해야 하는데 친윤 쪽에서도 지금 한동훈을 견제할 것이냐, 견제가 가능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은 민주당을 완전히 독재, 일당 체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권한을 말도 되지 않는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데도 당원들의 뜻을 묻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위헌입니다. 위헌. 그런데 이런 짓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원들을 챙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거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것이 맞느냐. 이 이재명, 조국, 문재인 이 사법 처리하라라는 게 지금 국민적인 명령이지 않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이재명, 문재인, 조국이 서로 이제 물어뜯는, 불신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놓고 문재인, 조국이 불신을 하는, 문재인이 저렇게 나서서 김정숙을 비호하는 것, 조국이 지금 계속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이재명 못 믿겠다고, 이재명은 조국, 문재인에 대해서는 뭐 구속이 되든지 상관없다. 자기만 살면 된다. 지금 이런 식입니다. 이건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이재명 독재당이 되고 있는 저 민주당에 맞서서 이재명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민의힘 리더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 100%입니다. 확실한 단일 지도 체제입니다. 당대표가 압도적인 권한을 갖고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동훈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윤 대통령의 뜻대로 당이 움직여서도 안 되고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면서 거리를 두고 당이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108명 전체를 이끌고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협력도 하고 갈등도 빚고 견제도 하고 이게 가능해져야 합니다. 그 가장 적임자가 한동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만나서 협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한동훈은 한동훈 자기 정치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친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친윤들도 윤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과 협력도 해야 하고 한동훈과 견제도 해야 된다. 이건 현실적입니다. 지금 한동훈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한동훈이 출마를 하면. 한동훈 당대표 견제할 이유도 없고요. 쓸데없이 민심을 넣어서 지금 당원들을 기분 나쁘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민주당을 보십시오. 당원들이 뽑는 그 당대표가 못 믿습니까? 당원들이 믿지 못합니까? 민심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여론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10% 정도가 적당하고요. 지금 집단 지도 체제는 안 됩니다. 단일 지도 체제로 가되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에게 맡겨둬야 합니다. 이 협력과 견제의 부분은 새로운 이제 정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필요하면 전략적 제휴도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짚어둡니다. 여러 가지 사법적인 처리 부분에서 정무적인 부분까지 전체 전국에 대해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을 것이냐,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가르마를 타서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